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이 위치가 이런 모양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도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같은 건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계속 보시면, 네, 하르코프에 있는 호텔 겸 비즈니스 센터 겸 그런 이제 건물인 것 같은데, 러시아군이 여기를 폭격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러시아군은 이 건물을 공격했을까요? 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 네, 카르코프에 있는 이 여기 중심가는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 있는 큰 건물인데요. ISW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요 건물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카르코프 지역은 여기거든요. 이쪽 위에. 네. 네, 이 설명글을 읽어보면 우크라이나군 공습으로 카르키우에 있는 적의 시설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스모폴리트 호텔과 비즈니스 센터에 용병과 드론 생산 시설을 주둔시켰는데 이 시설들은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드론도 만들고 또 용병들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A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코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이쪽 이제 이쪽 숲이죠. 여기는 세베르스크 가까운데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 또 콘스탄티노프가 근처에 없고 자 보시면은 포크롭스크 없고 이쪽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차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에 변화가 없고 이쪽 자포리차 지역도 변화가 없습니다. 파브 공격한 모습 너무 많이 봐갖고 식상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날씨를 틈타 전선에서의 공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보이lok과 오데사 지역의 제라늄 폭탄 또 떨어지는 거 나오고 또 뭐 드론 공격 영상 나오고 철도 물류 공격하는 거 철도 물류 공격 야간 공격 영상 또 나오고 러시아 특수부대 로스과르디아가 벨고로드 지역 주지사 글리코프를 공격하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안에 벨고로드 주지사가 현장 이제 시찰을 나갔는데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격추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키예프 인근 부차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차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조직한 21세 용의자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레닌그라드 프리모르스크 해상터미널에서 여기 저장 탱크가 불타고 있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 지역을 공격했다고 하는 그 장소인데요. 보시면 여기 불 붙어 있고 여기 불 붙어 있고 여기 불 붙어 있는데 위성 사진 같죠? 타이밍 맞춰서 아주 잘도 찍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장거리 정밀 공격을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능력인데 미국은 아직도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뭔가 그렇죠? 이 장소는 여기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냥 키예프에서 한번 대충 재보겠습니다.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넘는 장거리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준 건 누굴까요? 이렇게 정밀한 유도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2026년 말까지 러시아 예산에 최대 3조 5천억 루블이 추가될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 이지베스티아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때문에 유가 상승 때문에 러시아가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서 유조선에다 그 배에다가 기름 실어 갖고 수출하는 그 유조선 그 항구란 말이에요. 여기에 유조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유조선에 기름 실어 갖고 수출하는 이 기름통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냐고. 러시아가 이 사태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미국이 도와준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에서
기름값이 올라갔고 러시아가 돈을 벌어서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이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에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 우크라이나를 지금 포기한 게 아니야.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이란의 텔아비브, 이란 로켓이 이란이 텔아비브죠. 텔아비브는 뭐 이스라엘이죠. 예, 이란 로켓이 그냥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공 미사일 올라가는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 여기 터졌네. 대공 미사일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하나 터졌어. 네, 여기 이란이 소형 폭탄, 그 집속탄이죠. 또 텔아비브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막을 건데?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란의 마지막 공격 이후 텔아비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이죠. 예. 시르잔에 있는 이란 해군 탄약고 또 폭발, 이란 해군 탄약고 공격당해서 폭발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테헤란의 주거지역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잔해 아래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잔해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이란 모습입니다. 네, 집이 부서져서 아줌마가 망연자실하게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있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이 대량으로 비축된 지하기지 중 한 곳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야 우리 미사일 아직도 많거든. 우리 20년 싸울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이란 드론이 에르빌의 미국 시설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란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막에서 새로운 발사 장소를 찾아냅니다.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한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여기 한 줄로 뭐가 꽝 하고 터지는데 이거 지뢰 그 폭파할 때 쓰는 그런 그 폭탄인 것 같은데. 미국 정보사령부, 미군은 정밀 유도미기를 사용하여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시설은 전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럴 수도 있지. 이 전쟁이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미 공군 소속 공중급유기 4대가 부크레슈티에서 이륙했으며 부크레슈티는 이 장소입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부크레슈티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부크레슈티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비행장이 2군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군용기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이런 데이지 않을까. 네.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방금 전 이라크 서부를 공습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시설 공격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군요. 그럼 이란은 즉각 보복해야 되겠군요. 예?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역 내 자살을 겨냥해 77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지역 내 모든 에너지 시설과 막 급수 시설, 바닷물 담수화 시설 다 공격하는 건가? 이스라엘 공군은 얼마 전 테헤란 전역에 걸쳐 이란 테러 정권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또 다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발표, 협상 과정을 망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력망 공격 중단에 대해 이란과 오랫동안 협상해왔고 이번에는 그들이 진심이었다고 발언하지만 이스라엘은 방금 이란의 기반 시설을 폭격했는데 이게 무슨 꼼수인가? 무슨 꼼수야? 착한 형사 나쁜 형사 작전이지. 지금 이 사람이 착한 형사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착한 형사고 네타냐후가 나쁜 형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쁜 형사는 누구예요? 나쁜 형사는 꼬붕이고 착한 형사는 뭐 왕초예요. 왕초가 착한 형사하지. 왕초가 악역을 맡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악역을 맡은 꼬붕을 이렇게 토사구팽하고 제가 잘못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했어. 이런 거잖아요. 고전적인 방식인데 뭘.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이 이란의 국회의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 사람한테 트럼프가 연락을 했나 보지.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해봤자 그 이란 지도부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지. 근데 이란하고 이제 무슨 연락을 하는 것만 봐도 이제 불안한 거지. 아니 내 남편이 딴 년이랑 전화 통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이걸 파토를 깨고 싶은 거지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 사람이 휴전을 선언할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사람이 무슨 휴전을 선언해. 전화번호를 우연히 아는 사람이었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다 그러죠. 지금 트럼프는 계속 나는 평화를 사랑해 이 모두고 이제 악역은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맡고 있잖아요.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주요 기술 정비로 인해 12개월에서 14개월간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 여기 있답니다. 일로 갔답니다. 예. 여기 보면 군함한데 정박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아마 여기로 갔을 것 같아요. 크레타 섬에 있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배회하다가 세탁기에 불이 나갔고 일로 가갖고 12개월, 14개월 정도 여기서 고칠 거라고 합니다. RC-4 로켓이 시리아 니네베주에서 하사카 교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또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시리아에도 그러면 미군 반대하는 그 뭐 민병대 같은 게 있나? 저항군? 기아 차량을 사용했대. 기아 차량에 다련장 로켓 그 발사대를 달아갖고 썼대요. 국위 선양 현대 기아 만세. 네,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F-35를 떨어뜨린 기술에 대한 그 영상인데 그거래요. 플리어 열화상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망원 렌즈처럼 장거리 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군용으로 그거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미 재무장관은 미군이 이란의 핵심 요충지인 하르그 섬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그 섬은 지난번에 여기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란에 이제 저 기름 나오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뭐 공격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은 뭐 협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재무장관은 섬 공격한다 그러고 이게 이제 진정한 협상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시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전략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신속한 사태 진정보다는 석유 및 가스 문제를 최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및 가스 문제를 압박한다는 거 뭐예요? 아까 그 하르그 섬 석유 나오는데 이란 석유 나오는 데를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란 정권 압박, 미국의 계획은 테헤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에너지 부분을 통해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부터 압박하여 붕괴를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이란이 그 에너지 시설 뭐 공격해서 어떻게 뭐 돈벌이 못하게 하겠다는 건가? 상황 요약 우리는 미국의 전략이 확전 억제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재원을 통한 경제 군사적 해결로 전환되는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끝내고 싶은 태도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계속 보내고 있어. 이게 전쟁을 끝내려는 태도입니까? 트럼프는 겉으로는 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난 평화주의자야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전쟁을 지속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이게 나오는 게 다 그런 뉴스예요.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육해 공군기지에서 중동으로 대규모 수송작전이 진행 중이래요. 여기도 또 뉴스에도 나오고 예? 이란 외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전면 부인하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계획 실행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예, 맞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도 왜 군대를 계속 보충하면서 5일간 여유를 준다 그래? 응? 미국은 F-35 전투기 헬리콥터 상륙부대 지원을 받아 약 4,500명의 해병대원군과 해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있으며 저 해병대원들은 단순히 훈장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관계자. 그럼 뭐하러 오는 거야? 미 해병대는 1945년 이오지마 전투에서 40%의 사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죽으러 오는 거야? 죽고 나서 훈장 받으러 오는 거구만. 국립묘지 묻히고 1계급 특진하고 영광스럽네. 미국의 지상작전이 개시될 경우 이란은 페르시아만의 모든 해상 항로의 기뢰를 매설할 것이다. 이란 국방위원회. 좋지! 제가 이 전쟁의 목적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하겠다는 이 페르시아만 봉쇄 이거 미국이 원하는 걸 수도 있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네타냐후, 루퍼트 머독 그리고 마크 레빈과 린지 그레임을 비롯한 보수 언론 인사들의 외부 압력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나오죠. 이거 증거 제가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명단이래요. 네타냐후 총리 그 우호 인사 명단. 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몇 명 없어. 배가 요새와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한영국 장군이 미 해군이 이란에 두려워하는 일을 설명했다. 이란은 해안선을 대한미사일과 드론 편대로 무장한 거대한 현대식 요새로 만들었다. 미 해군은 완전히 열세다. 그러니까 좋지. 미국 해군이 완전히 우세라서 한 방에 전쟁이 끝나면 안 좋은 거야. 그럼 전쟁이 길어지지 않잖아. 그러면은 전쟁 핑계대고 계속 미국 예산 빨아갖고 뒷주머니를 못 챙기잖아. 그러면은 정치 자금을 써야 되는데 선거가 돈인데
장기 집권을 못 하잖아. 트럼프 3선을 못 한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스코니터 카르그 섬계획 관련 린지 그레엄 맹렬히 비판. 군사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인은 군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자기의 재선 여부, 그리고 자기 퇴임한 다음 노후의 자금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이라는 47년 동안 악을 행해왔고 전 세계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47년 동안 우리 경제는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1000번 열어보라고 하면 안 열려. 트럼프 당신 해고야.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게 트럼프의 목적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닫음으로 해서 트럼프가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이전에 사전 지식을 좀 쌓아야 해요. CSIS에 따르면 에피퓨리 작전은 첫 6일 동안 113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야, 이 비용이 뭐야? 미국 예산으로 드는 거잖아. 그럼 그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는 방산주들, 기타 투자, 유가 올라가고 미리 사놔갖고 뻥튀기 돼서 돈 번 놈들 다 좋잖아. 그놈들이 트럼프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잖아. 정식으로 기업한테 그 선거 후원금 받는 건 합법이잖아요. 예?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에 발령된 경계령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큰 전쟁 앞두고 미국인들 그거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행보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해병대를 중동에 파견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CBS 뉴스. 그죠? 예, 전쟁 끝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가 훨씬 더 큰일, 예를 들어 선제 공격이 아닌 억지력으로서의 핵실험 같은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원할지도 모르지. 트럼프는 얘가 핵을 만들면, 핵실험을 하면 정식으로 핵 전쟁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지.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고? 중동 지역의 가스와 석유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고유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러시아가 뺏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시켜갖고 러시아의 그 기름 저장고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에? 여기요,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걸 공격했는데 1000km가 넘는 데를 공격할 능력이 돼요? 예? 우크라이나 시켜갖고 야, 내가 우리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 좌표 입력해놨으니까 너 버튼만 눌러.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금 드론이든지 미사일이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대통령에게 공격을 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협상을 더 해야 할지 물었고 저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쟁을 찬성하는 자들은 트럼프뿐이 아니라 미국 고위 이 지배계층 전체가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가리지 않고 이 전쟁을 트럼프 외에 미국의 모든 지배계층이 다 원하는 전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현재 석유 공급 손실은 1970년대 석유 위기의 영향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고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거는 70년대 에너지 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호르무즈를 폐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유가를 그냥 올린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꽉 막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20%, 심지어 4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왜 문제일까? 너네 유로를 왜 만들어갖고 달러의 심기를 건드렸어? 너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유나이티드 항공 CEO 스콧 커비가 항공편 취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175달러까지 오를 것이며 2027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7유로까지 올랐는데 이는 미국 달러로 갤런당 9.73달러에 해당합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 회사인 CEO는 목요일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수출 능력이 파괴되어 앞으로 5년 장기 계약 의무에 면제받아 불가항력이다. 우리는 전쟁 때문에.
벌써 호주에서는 동네 마트에 채소의 코너가 싹 비었답니다. 예? 사재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BBC 인도에서 소똥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서 천연가스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로 대량 구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똥을 대체 연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네, 호주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달러까지 오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자 자도르노프는 유럽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석유와 가스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과 한국은 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으로 피해본 건 누구예요? 독일.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에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기름값이 올라갔고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리쇼어링 생각나지 않습니까? 리쇼어링? 오바마가 리쇼어링 얘기 꺼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뽑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요? 리쇼어링. 외국으로 나간 공장들을 도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근데 트럼프도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을 올려가고 한국하고 일본,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바이든도 그거 했죠.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전쟁 한 거니까. 지금 모든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의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역시 오바마는 뭘 했어요? 리쇼어링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겠다. 근데 공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국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역 여기부터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본 건 뭐예요? 독일의 제조업. 박살나고 문 닫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해외로 팔려가고 헝가리 같은 데를 또 갔는데 헝가리에 또 기름이 안 들어와갖고 또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기름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전쟁을 일으키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 또 뭐예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기름 통로가 막히잖아요. 호르무즈가. 그러면 여기 제조업 이 나라들 타격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 전쟁 이란 공격하기 전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공격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름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여기 무상 통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도 막을 생각인지도 몰라요. 중국 배가 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뭘 어떻게 막어? 여기를 공격하는 거지. 아까 그 하르그 섬 있잖아요. 하르그 섬에서 석유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란이 또 다른 데 어디서 석유 나오는 데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도 타격을 줄 수 있지. 중국 공장도 여기서 나오는 그 석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미국의 지배층들이 2차 세계대전의 교훈에서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그 집단적인 지배층의 어떤 합의가 있다. 그래서 오바마가 시작한 리쇼어링을 트럼프도 역시 같은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여기에서 독일에 제조업 박살내고 트럼프는 여기 전쟁해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그 외에 뭐 대만 다 박살나는 거지. 이쪽 기름 많이 쓰는 애들. 그리고 미국은 왜 안 박살나? 우리는 기름이 자체 조달되거든. 그래? 그 시엘가스 언제였어요? 어느 대통령 때였어요?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시엘가스 개발하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 기름을 생산할 때 얘네들 뭐야 달러 기름 그거 안 하려는데 달러는 여기서 전 세계에 그 기름 이거 막으면 미국 기름 사. 미국 기름은 미국 달러로 사. 이러면 되잖아. 지금 우리는 3차 세계대전 중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제가 볼 때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중국 얘네들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공장이 망하고 그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올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 아닐까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밀어야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시켜서 여기 러시아 이거 기름 수출하는데 기름 탱크 뽀겠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플로리다에서 회담을 가졌다. 3월 22일입니다. 이틀 전에 나온 것입니다. 무슨 회담을 가졌을까요? 이거 내용은 뭐 평화를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빨리 끝내고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발표용이고 실제로는 뭘 했을 것 같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앞으로 상납을 바이든한테 바치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너 목숨은 보존할 수 있도록 전쟁을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질질 오래 끌 수 있도록 그 정도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헝가리 이 좀 오르반 총리 지지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럽이 자기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어. 왜? 여기 기름 안 준다고. 근데 헝가리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거 완성될 때까지는 이 기름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막고 있어. 그런 다음에 돈 주는 걸 이제 헝가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때 젤렌스키한테 딜을 치는 거지. 야, 너 기름 얘한테 헝가리한테 줘. 그리고 그러면 헝가리가 900억 유로 주면 그 돈 중에서 나한테 상납 삥땅 몇 퍼센트 받쳐. 이렇게 만약에 하면 내가 너를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간 끌고 네 정권의 생명을 길게 유지시켜 줄게. 이런 딜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